안녕하세요 여러분, 솔토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5번째 챕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버벅거리더라도 예쁘게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5. 지리 부인의 놀라운 경험담. 그렇게 말하고 리샤르는 경비원에게는 관심도 쏟지 않은 채 마침 들어온 부관장과 여러 가지 사무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경비원은 자신은 그만 나가봐도 되겠다는 생각에 조심조심, 정말로 조심조심 문으로 다가갔는데 리샤르가 냅다 소리를 질렀다. 멈춰! 그때 비서인 레미가 오페라 하우스에서 가까운 프로방스 거리로 사람을 보내 박스석 담당자를 불러왔다. 그녀가 곧 모습을 드러냈다. 이름이 뭐요? 지리 부인이라고 부르세요. 아실 텐데요. 꼬마 지리, 그러니까 꼬마 매그의 엄마죠. 그녀의 어조가 워낙 당당하고 근엄했기 때문에 리샤르는 한순간 속으로 감탄했다. 그는 색이 바랜 숄과 낡은 신발, 해진 테피터로 된 옷, 칙칙한 모자 차림을 한 지리 부인을 바라보았다. 그의 태도로 보아 그녀를 알지 못하거나 만난 적 있어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자존심 강한 지리 부인은 박스석 담당자인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런 아이는 알지 못하오. 하지만 지리 부인, 그렇다고 당신과 경비원이 경찰을 불러야 했던 어젯밤의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지 말라는 법은 없을 거요. 저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관장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야 관장님이 드비엔느 씨와 폴리니 씨처럼 불쾌한 일을 겪지 않을 테니까요. 그분들도 처음에는 제 말을 믿지 않았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묻는 게 아니오. 어젯밤 일에 대해 묻는 거요. 지리 부인은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변했다. 그런 식의 대접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스커트의 주름을 모으고 칙칙한 모자에 깃털을 날리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다가 마음을 바꿨다. 다시 의자에 앉아 도도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죠. 유령이 또 화가 났어요. 그 말을 들은 리샤르가 화를 내려고 하자 몽샤르맹이 나서서 질문을 했다. 지리 부인은 아무도 없는 박스석에서 박스석이 팔렸다는 목소리가 들린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그런 일이 처음이 아니며 말로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박스석 안에서 유령을 본 사람은 없지만 목소리를 들은 사람은 있으며 그녀도 유령의 목소리를 자주 들었다고 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믿었다. 그녀가 평소 진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드비엔느 씨나 폴리니 씨를 비롯해 그녀를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했고 누구보다 유령 때문에 다리가 부러진 이지도르 사크 씨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을 거라고 했다. 정말이요? 유령이 이지도르 사크 씨의 다리를 부러뜨렸다는 게? 몽샤르맹이 지리 부인의 말을 가로막았다. 지리 부인은 그것을 모른다는 사실이 놀랍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가엾은 두 사람에게 사실을 알려주기로 했다. 그 사건은 드비엔느와 폴리니가 재직 중이던 시절
역시 5번 박스석에서 파우스트 공연 중에 일어났다. 지리 부인은 마치 군호의 악보 전체를 부르기 위한 준비라도 하는 것처럼 헛기침을 하면서 목을 가다듬더니 말했다. 그날 일어난 사건은 이랬어요. 모가도르 거리에서 보석 가게를 하는 마니에라 씨 부부가 박스석 앞쪽에 앉아 있었어요. 부부의 친한 친구인 이지도르 사크 씨는 마니에라 부인 뒤에 앉았지요. 메피스토펠레스가 노래하는 장면이었어요. 카타리나, 자면서 한눈을 파는 당신. 그때 마니에라 씨는 누군가 자신의 오른쪽 귀에 대고 하하, 쥘리는 자면서 한눈을 팔지 않지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의 아내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이 바로 쥘리랍니다. 마니에라 씨는 누가 그런 말을 하는지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꿈인가 싶어 눈을 비볐어요. 메피스토펠레스는 세레나데를 계속 부르고 있었고요. 그나저나 제 이야기가 지루하지 않은가요? 아니, 계속해요. 좋은 분들이군요. 그녀가 억지 웃음을 보였다. 어쨌든 메피스토펠레스가 세레나데를 계속 불렀어요. 성자시여, 성스러운 문을 열고 무릎 꿇은 사람에게 용서의 입맞춤으로 축복을 내리소서. 이때 마니에라 씨의 오른쪽 귀에 하하, 쥘리는 이지도르에게 입맞춤을 허락할 거야 라는 말이 들렸어요. 마니에라 씨는 그래서 왼쪽으로 고개를 잽싸게 돌렸죠. 과연 뭐가 보였을까요? 이지도르 씨가 마니에라 부인의 손을 잡고 장갑에 뚫린 조그만 구멍으로 키스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바로 이렇게 말이에요. 지리 부인은 실로 된 장갑 틈새로 드러난 맨살에 열광적인 입맞춤을 퍼부었다. 당연히 소동이 일어났어요. 쾅. 리샤르 씨처럼 덩치 크고 힘센 마니에라 씨는 몽샤르맹 씨처럼 덩치 작고 약한 이지도르 씨에게 주먹을 2번 날렸어요. 실내가 시끄러워졌죠. 관객들이 그만! 저 사람들 좀 말려! 저러다 죽겠어! 하고 소리쳤어요. 이지도르 사크 씨는 간신히 도망쳤고요. 그럼 유령이 사크 씨의 다리를 부러뜨린 게 아니요. 자신을 작고 약하다고 표현한 지리 부인의 말에 기분이 상한 몽샤르맹이 물었다. 유령이 부러뜨렸어요. 사크 씨는 너무 빠르게 계단을 달려 내려가다가 넘어져서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령이 부러뜨린 거죠. 지리 부인이 오만하게 말했다. 유령이 마니에라 씨의 오른쪽 귀에 대고 한 말을 당신에게도 했소? 몽샤르맹은 자신의 말이 재미있다고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물었다. 아니요, 저에게 얘기해 준 건 마니에라 씨였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부인은 유령하고 말했다고 했잖소. 그래요. 지금 관장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지리 부인이 대답했다. 유령이 당신에게는 뭐라고 말하죠? 발판을 가져다 달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리샤르가 웃음을 터뜨렸고 몽샤르맹과 비서 레미도 웃었다.
함부로 웃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경비원만 웃지 않으려고 각별히 주의했고 지리 부인은 위협적인 태도로 계속 말을 이었다. 그렇게 웃지 말고 스스로 알아낸 폴리니 씨처럼 행동하는 게 좋을 거예요. 뭘 알아냈다는 거요? 몽샤르맹이 물었다. 그렇게 재미있는 일은 난생 처음이었다. 당연히 유령에 대한 거죠. 잘 들으세요.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 갑자기 차분해졌다. 잘 들으시라고요. 유대 여인 공연 중이었어요. 폴리니 씨는 유령의 자리에서 공연을 감상하려고 했어요. 레오폴이 도망치자 하고 외치고 엘레아제르가 어디로 가지? 라고 묻는 장면이 나왔어요. 저는 옆자리에서 폴리니 씨를 지켜보았는데 갑자기 일어나더니 동상처럼 딱딱하게 걸어 나갔어요. 제가 엘레아제르처럼 어디로 가는지 묻기도 전에 재빨리 계단을 내려가 버렸어요. 다리는 부러지지 않았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오페라의 유령이 당신에게 발판을 가져다 달라고 한 것과는 상관없잖소. 몽샤르맹이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날 저녁부터 유령의 박스석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즈비에느 씨와 폴리니 씨는 모든 공연마다 그 자리를 유령에게 주라고 지시했죠. 유령은 그 자리에 올 때마다 나한테 발판을 가져다 달라고 했고요. 쯧쯧, 발판을 달라고 하는 유령이라니. 유령이 여자요? 아니요, 남자예요. 남자예요. 그걸 어떻게 알지요? 목소리가 남자거든요. 남자치고는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죠. 유령은 대개 1막 중간쯤에 나타나요. 5번 박스석 문을 3번 살짝 두드리죠. 아무도 없는 박스석 안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으니 처음에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들렸죠. 쥘르 부인, 발판 좀 가져다 주세요. 아, 제 남편 이름이 쥘르랍니다. 얼마나 놀랐던지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무서워하지 마요, 쥘르 부인. 난 오페라의 유령이에요. 목소리가 부드럽고 친절했기 때문에 무섭지는 않았어요. 아무튼 그 목소리는 맨 앞줄 오른쪽 구석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5번 박스석이 아니라 그 오른쪽 박스석에 누가 있었던 것 아니요? 몽샤르맹이 물었다. 아니요, 오른쪽이 7번 박스석이고 왼쪽은 3번 박스석인데 둘 다 비어 있었어요. 무대에 막이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소? 발판을 가져다 줬어요. 틀림없이 자기가 아니라 부인을 위해서 가져다 달라는 거였을 거예요. 부인 역시 못 봤고 목소리도 못 들었지만요. 뭐라고요? 유령이 결혼까지 했다고? 두 관장의 시선이 지리 부인에게서 그 뒤에 서 있던 경비원에게로 옮겨갔다. 경비원은 팔을 마구 흔들면서 두 사람의 시선을 끌었다. 집게손가락으로 이마를 가리키더니 지리 부인이 미쳤다는 신용을 했다. 리샤르는 미친 여자를 이제까지 가만히 보고만 있던 경비원을 해고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한편 지리 부인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이번에는 유령의 관대함에 대해서였다. 유령은 공연이 끝나면 저에게 2프랑이나 5프랑을 준답니다. 오랜만에 올 때는 10프랑을 주기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귀찮게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돈을 주지 않아요. 이봐요. 몽샤르맹이 칙칙한 모자에 달린 깃털을 흔드는 지리 부인에게 물었다. 그런데 유령이 대체 어떤 방법으로 2프랑을 주는 거요? 박스석 안에 있는 작은 선반에 올려두고 가죠. 제가 항상 가져다 주는 공연 프로그램과 함께 놓여 있어요. 부인의 드레스에서 떨어진 게 분명한 장미가 있을 때도 있어요. 어느 날은 부채를 떨어뜨리고 갔어요. 유령이 부채를 떨어뜨리고 갔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소? 다음날 저녁 박스석에 갖다 놨어요. 이때 경비원이 큰 소리로 끼어들었다. 규칙을 위반했으니 벌금을 물려야겠소. 지리 부인. 입 다물어 멍청아. 리샤르가 으르렁거렸다. 부채를 도로 갖다 둔 다음에는 도로 가져갔더라고요. 공연이 끝난 다음에 보니까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국제 사탕 한 상자를 두고 갔어요. 배려심이 있는 유령이죠. 그만하면 됐소. 지리 부인 나가봐요. 지리 부인이 여전히 위험 있는 자세로 인사를 하고 나가자 리샤르는 경비원에게 늙은 미친 여자를 해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비원이 나가자 공동관장들은 이번에는 부관장에게 경비원의 자녀 급여를 계산해 놓으라고 지시했다. 마침내 둘만 남은 관장들은 5번 박스석 사건을 직접 알아보기로 했다. 여기까지가 챕터 5였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